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윤희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희 손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희 박수진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우리 시장 하락으로 출발해서 점차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을 계속해서 두드렸고 코스닥 대비 선방하기는 했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중국의 상해 봉쇄 등의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그 가운데 홍콩만이 상승 반전 후 1%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빅스텝에 대한 불안감과 미 경제 지표 부진, 또 중국의 락다운까지 악재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 원달러 환율도 다시 급등을 하면서 1220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꽤 적극적으로 매수하며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거래소에서 오후장에 매수로 풀면서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도 이슈에 반응하는 개별 종목 장세였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에 NX, 현대 리바트 등 가구 인테리어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지만 윗꼬리를 길게 빼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첫 상용화 로봇을 시장에 선보인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 오늘 강했고요.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호실적이 기대되는 SOL과 BH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월요일 주코치 두 분 모시고 종목 콕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월요일 주코치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지점 차장,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은 나오셨었고 대표님은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셨는데 네. 먼저 저희 미주 여러분이 저희 시청자분들의 애칭이에요. 미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보니까 다들 애칭으로 쓰시네요. 네, 네, 애칭 혹시 하나 민이라- 하시겠어요? 잊었습니다. 타이밍이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네. 저도 안녕 민이라고 해. 이거 하려다가 민이라고 해. 타이밍이 늦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미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차장님은 애칭이 뭐죠? 저는 따로 애칭은 없는데 오늘 하나 영이라고 해, 지으시죠. 어때요? 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이라고 해? 민이라고 해? 영이라고 해? 영이라고 해? 미니 영이라고 영이와. 해야 되나요? 네, 네. 미니 영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가 잘난 주식부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방위력을 강화해야 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주요국들의 방위력 강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의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의 비상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잘주는 BH입니다.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시작된다. 상반기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등 실질적인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BH의 주가 성장 스토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잘주는 테이펙스입니다. 나도 2차 전지주, 2차 전지 테이프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신제품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차 전지의 바람을 타고 테이펙스의 주가도 순항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로 한국항공우주, BH, 테이펙스 만나봤는데요. 그럼 윤희 씨, 오늘 모주에는 어떤 기업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모주는 저 윤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 첫 번째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블록딜 고개 메타버스를 타고 넘어가자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시간외 대량 매매 소식에 급락을 했습니다. 작년 3월 24일 상장한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주요 공모주 가운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메타버스의 모멘텀이 시장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요즘, 블록딜 악재를 만난 자이언트 스텝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모주 다음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급지 않은 복권, 오늘 현대차증권의 리포트 제목입니다. 견고한 이익과 하방 경직성을 고려해보면 현재 역사적 최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주 크다라는 의견인데요.
극지 않은 복권이 로또가 될 수 있을지 삼성 SDS의 향후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모주 마지막 종목은 원익 QNC입니다. 주가 재평가 이제 시작이다. 최근 23,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진 후에 상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지만 아직 탄력적인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익 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익을 기반으로 주가도 재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월요일 모주로는 자이언트 스텝, 삼성 SDS, 원익 QNC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주코치들과 함께 잘주 모주에 대한 종목 스토리 얘기 나눠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톡톡으로 나눠볼 종목은 잘주 테이펙스입니다. 배터리의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종목이기도 하죠. 한솔케미칼의 자회사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전자재료용 테이프의 매출이 크게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난 1월 달에 단기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좀 기지개를 펴는 모습인데요. 최근 2달 동안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저점 대비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현재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이펙스, 지금 상승세로 마감을 했나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0.83%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부근 9만 원대까지 바라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나인 살펴볼 텐데요. 먼저 테이펙스부터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펙스 첫 번째 잘주 누가 가지고 오셨죠? 네, 숨어 있으려고 그랬는데요. 네, 2차 전지 숨어있는 이런 관련주다라고 해서 뭐 오늘은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 잘난 주식으로 갖고 온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잘나 보여서요. 네. 네, 가져왔고요. 네. 그냥 회사 이름에서도 뭔가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테이펙스죠. 회사 자체 이름이 좀 테이프스럽지 않나요? 테이프스러워요. 네, 테이프X 이렇게 나가는 거죠. 테이프X. 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테이프에서 뭔가 연결될 것이다 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테이프X를 볼 때 저희가 보통 예전에 코로나19 때 네. 음식 많이 시켜 드셨죠? 네. 네, 지금도 그 연장선으로 시켜 먹고 있고 네. 네, 거기 이제 싸는 음식 포장이 이제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불룩하게 나오죠. 그게 그대로 배. 네. 그 불룩한 공기가 배로 들어가서 배를 불룩하게 한다. 별로 안 나오셨는데요. 자, 지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싸는 랩을 네. 만드는 회사가 유니랩이라는 쪽으로 유니랩. 네, 거기서 인수를 이제 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서부터 잘하시는데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네. 네, 그래서 거기 코로나19에 따른 수요가 가장 높겠다라고 이제 바라보다가 우리가 이것만 하진 않지로 네. 하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모회사가 한솔케미칼입니다. 네. 한솔케미칼의 자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솔케미칼의 주가가 좀 눌리면서 얘도 테이펙스도 못 갔다라는 또 시선이 있더라고요. 그랬죠. 그런데 네. 이제 뭔가 이제 유기적으로 전자재료가 우리 형님인데 네. 이쪽에서도 많이 나가는 대표적인 형님인데 우리도 뭐 할 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준비하자. 그래 2차 전지용 테이프. 네. 근데 원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IT부터 다양한 쪽에 저 들어가기 디스플레이도 하고 네. 지금 뭐 반도체도 하고 그렇던데요. 좀 더 읽어주세요. 네,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 아우. 지금 한솔케미칼이 모회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확실히 공급을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네, 우주항공 쪽까지. 우주항공. 네. 우주항공까지요? 거기도 테이프가 많이 필요한가요? 왜냐면은 바람 들어오면 안 되니까 네. 진공 상태로 붙여. 이거 그냥 제가 아니, 하는 맞나요? 얘기고. 네, 제가 다큐로 그냥 받아요. 막 던진 얘기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쪽도 기대는 된다라는 쪽인데 거기 너무 나갔고요. 네. 근데 지금 2차 전지용 테이프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거에는 유니넷만 가지고 보다가 여기서 매출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이제 절반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를 얘기할 때 장기 성장성과 함께 보통 보면은 PR 뭐 40배, 50배는 그냥 기본으로 주죠. 네. 근데 이 회사는 왜 실적도 잘 나오는데 맞아요. 접종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 정도밖에 안 줄까요? 그게 좀 섭섭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과 함께 이런 실적 변화들도 2차 전지 쪽까지 좀 따라와 줘라. 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거죠. 네. 우선 네. 이제 테이프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네. 기존에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던 것부터 뭐 2차 전지 배터리를 싸는 테이프까지 네. 또 우주 항공까지 멀리는 봤을 때 여기까지도 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오늘 대표님이 초록색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린하죠. 네, 네. 여기에 이제 그린 ESG와 더불어서 네. 또 우리가 지금 또 시선을 끌고 있는 시장의 재료 중에 하나가 리유저블 컵이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초록색 맞춰 입고 오신 건가요? 아, 그 기업의 색깔로? 속옷은 아닙니다. 네. 그냥 이렇게 네. 편한 대로 입고 왔고요. 네네. 근데 지금 어떻게 가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가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테이펙스가 하는 것 중에서 또 시장에 지금까지 알려진 쪽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별다방 많이 가시죠? 네. 네. 별다방 가면은 예전에는 저기 가면 빨대 있어요 그랬는데 가서 딱 가다 보니까 종이에요. 네. 종이 빨대가 나와요. 근데 그거 드셔보셨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좀 이게 종이 맛이 나죠? 그죠? 이게 빨리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눅눅해져가지고. 젖을 맞아요.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휩니다. 네. 사람처럼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드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고 음료의 맛도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결국은 뭐 지구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쵸.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이빨대를 테이펙스가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거기서 그래도 스타벅스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매출이 그냥 요만큼 안 나오겠죠. 그럼요. 확 이게 나오겠죠. 보니까 어. 1분기에 지금 40% 넘게 성장을 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는데 근데 이제 4월 1일 되면은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저 가져다가 그 테이크아웃 할 텐데 그거 그냥 일회용 컵으로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법으로 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일회용 컵을 못 사용하고 앞서 얘기하셨던 그 원어민 반으로 리유저블. 리유저블 컵. 네. 원어민 발음을 못했어요. 아, 예. 하여튼 그거. 예. 네네, 그거. 그러니까 재활용 컵 이거를 이제 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거를 쓰면서 가서 보증금을 내고 1,000원인가요? 내게 되고 네. 쓰다가 또 반환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리유저블 컵 이거를 어디서 만들까요? 라고 봤을 때 이것도 테이펙스인가요? 네, 이번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그 관련된 시범 사업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4월 1일부터는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시범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테이펙스의 매출은 또 상당한 기여를 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친환경 상품 그리고 소비재에서도 이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배경을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배경은 잘하니까. 예.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나가면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는 있는데 어떤 한솔케미칼과 함께 이어지는 변화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와 함께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거 쓰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이쪽도 잘해요라고 네.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또 매출액 자체가 성장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따라 올라오는 또 하나의 변화가 영업이익률을 같이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정도 지금 영업이익률 나오는 부분들은 크게 훼손은 안 되고 매출이 확대가 될수록 더 좋아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이펙스의 장점이자 단점이 네. 한국 상장 기업 중에 매출 구조가 이제 다른 기준으로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네. 이게 오히려 이제 피어가 없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분석이 네. 있던데요. 목표 주가도 좀 측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네. 좀 잘 모르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에이 뭐 그냥 그런 종목이겠지라고 하는데 막상 뚜껑 열다 보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와요. 네. 예, 그러면 실적 잘 나오는데 뭐 영업이익률 하나씩 계산해 보게 되면 괜찮네라고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매수세가 아닌가. 네. 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비교 대상이 없는 만큼 또 소비재부터 2차 전지까지 다 같이 연결을 끌 수 있는 만큼 네. 혹시 훨씬 더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매출 비중은 지금 2차 전지 테이프 쪽이 가장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51%인데 네. 네. 올해 기준으로는 이쪽에 속도가 나가게 되면 더 네. 나오겠죠. 네. 장시홍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관련된 업종,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업은 뭐 어찌됐든 간에 계속 성장이 지속될 수도 있고 뭐 전방에 뭐 CR 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 부분을 좀 차치는 하고 제가 이제 좀 집중하는 부분은 친환경 테마 관련된 네, 쪽으로 네. 한번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ESG 경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이 지표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관련된 테마가 충분히 뭐 시장에서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 본업은 제조업인데 ESG 지표 관련돼서 뭔가 다른 어떤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 근데 그 영위하는 사업이 당장의 수익을 내고 있고 뭐 회사 기업 실적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뭐 제가 생각에는 충분히 성장 어떤 동력으로 삼아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관련해서 사실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녹는 플라스틱 사업에 진출을 해서 자회사가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뭐 개발 단계에 있고 좀 조그맣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솔제지 같은 경우도 코팅 종이 있잖아요. 요새 이제 배달 업체들 다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못하고 종이로 이제 배달이 되는데 뭐 눅눅해질 수가 있으니까 종이가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겉표면을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 종이로 그런 사업도 진출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이제 그쪽도 뭐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네. 그쪽 관련된 테마들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원래 본업 대비해서 성장성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자소재용 테이프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외에도 뭐 유니랩 그리고 상품 소비재 특히 친환경 쪽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테이프엑스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좋으니까 막 사자라고 하게 되면 좀 그렇죠. 최근에 올라오고 이제 아직 이슈는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아마 4월 1일 다 돼서 4월 1일이 또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만우절. 아, 그렇네요. 예, 농담처럼 주가가 막 올라갈 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짓말이지만 거짓말 같지 않은 네, 주가가 되겠네요. 샀는데 이거 거짓말이야 맞아 뭐 이러면서 이제 네.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보고 혹시나 그 전에 좀 늘림목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봐도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목표가는 한 그냥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왜 목표가가 10만 원인지 아십니까? 왜죠? 글쎄요. 멋있잖아요. 아, 10만 원이 멋이나요? 100만 원이 더 이렇게 멋있는데요. 어쨌든 자릿수가 바뀌니까 그렇죠. 네. 자릿수밖에 의미가 네. 있다. 조금 더 가면은 그렇죠. 정고점이 한 9만 원대이기 때문에 네, 목표가 수정하겠습니다. 좀 더 멋있게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잘 수익이 실적이 잘 나오면요. 네.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요. 1차 목표가는 10만 원인 걸로. 네,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다가 이제 아마 2차 전지 쪽의 동향들도 다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실적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다들 원자재 가격들이 크게 올라가서 네. 이번에 실적이 그만큼 생각보다 잘 나오겠느냐 이런 쪽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에 뭐 2차 전지 업체들도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되면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시장에서 그 실적 대비해서 좀 많은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또 4월 1일 만우절에 또 법이 또 이렇게 공표가 되면 그거 관련해서도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의 모멘텀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유럽 개장 시황을 저희가 좀 살펴드릴 텐데요. 유럽 시장이 어떻게 좀 시작이 됐는지 화면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 자체는 3대 지수 모두 양호한 흐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푸시 지수가 0.16% 상승, 독일 닥스 지수가 1.2% 넘게 상승,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0.8% 넘게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나토와 또 G7의 뭐 그런 회담을 앞두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혼조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이 동시에 나왔었는데 바이든이 주말에 뭐 푸틴 아웃을 외치기도 했고 또 29일에 회담을 오프라인에서 또 앞두고 있죠. 오늘 유럽 증시 어떻게 좀 시작이 될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시작이 된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톡톡을 나눠봐야 될 텐데요.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 잘주는 비트나인 보겠습니다. 비트나인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로 최근 정책 기대감도 살아있는 종목인데요. 작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어서 지난 1월에는 24,000원까지 오른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가 11,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새내기주 성적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주가는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볼까요?
네, 5.12%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비트9부터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그러면 장시영 차장님이 가까우신 네, 잘난준저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윤 당선인의 디지털 정책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브리핑을 했어요. 네. 이거 말고도 저희가 성장성을 더 돋보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내의 대부분의 뭐 빅데이터 관련 회사라든지 인공지능 AI 솔루션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관련 섹터로 이제 좀 수혜를 보고 있고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뭐 비트9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계 최초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멀티 이 모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그냥 흔히들 얘기하면 엑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박찬호라는 선수의 정보를 우리가 입력을 한다 싶으면 이름, 그다음에 뭐 등번호, 소속팀, 연봉 이런 식으로 각각의 테이블에 정보를 하나씩 입력을 하는 거고요. 네. 그 각각의 테이블에 입력된 정보들은 뭐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LA 다저스 팀 안에 다른 선수들도 있을 거고 박찬호가 이적한 팀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박찬호와 관계된 인간관계를 정리한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엑셀이라든지 어떤 테이블로 도식화된 부분들을 정보를 좀 빼오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네. 말이에요. 네.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고 세 달이 건너면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좀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선과 점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뽑아올 수도 있고 빠르게 출력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초연결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사물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사람과 사람과도 연결이 돼 있고 우리 뭐 SNS만 하더라도 이 사람 건너뛰고 저 사람 건너뛰고 우리 뭐 앵커님들도 사실은 저랑 한 세 달만 건너뛰면 굉장히 친한 사이일 수가 있어요. 알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 사이일 수도 지금 있어요. 이렇게 세 달이 그렇죠. 아, 이렇게군요.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에 도식화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실제 정부가 이제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디지털 정부를 선언한 마당에 네. 각 행정 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뭐 흔히 말하는 뭐 동사무소가 됐든 다른 어떤 뭐 이 관계 부처가 됐든 이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행정 업무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보다 쉽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수혜 가능성을 언급을 해 보는 거고요. 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해요.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점과 선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뭐 코로나 감염 경로 추적 서비스 같은 오, 경우도 그렇겠네요. 충분히 구현 가능할 수가 있고요. 뭐 대포 통장도 그렇죠.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뭐 KB금융과 같이 그 네. 업무를 프로젝트 유용하네요. 사업을 진행을 하고 보이스피싱 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뭐 진행하고 금융 있고. 불법 이상거래 시스템이라든지 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관련해서도 잡아낼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뭐 자산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자산 관리라든지 또는 뭐 펀드 뭐 다른 어떤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아마 이 관련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글로벌리하게 아마 21조 정도 시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 2025년이면 대략 한 40조 원 가까이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혹시 몇 조 정도의 시장인가요? 올해 아마 21조 시장이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마 급격하게 올해 성장한다.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 지금 현재 이 네. 사용되는 이 솔루션 프로그램을 아파치 재단이라는 이 재단에 기증을 하고 네네. 그 재단에서 이 솔루션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술 개발을 관련해서 아파치 재단의 기술자들이 IT 기술자들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아파치 재단에서 이 회사가 TLP라 그래가지고요 탑 레벨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네. 실제로 이제 아파치 재단이 어떤 재단이냐면 네. IT 개발자들이 아파치 재단이 공개한 오픈 소스를 가지고 네. 다른 어떤 IT 어떤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제품도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또 널리 알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라이센스 어떤 피도 이 매출의 어떤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이 회사의 레퍼런스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치 재단에 만약에 탑 레벨로 선정이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탑 레벨로 선정이 되게 되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몇 개의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는 스토리가 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원래는 올해 1월에 이 탑레벨로 선정이 되고 네. 하반기에 이제 상용화를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이 제품을 상용화를 시킨다고 그랬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95%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조만간 네네. 그 관련 소식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빠르게 네. 밸류업이 상반기에 되지 좀 않을까. 기대를 해도 그렇죠. 되겠네요. 상반기에 좀 기대를 이게 해볼 이제 수 좀 있다. 읽어보니까 그 상용화되는 게 이제 조금 더 늦어지고 아파치 프로젝트에서 탑레벨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올해 하반기 정도에 좀 네네.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프로젝트에서 기존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크게 글로벌적으로 좀 성장을 했다라는 이미 그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더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 또 인텔 관련해서도 또 호재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아파치 프로젝트 맞습니다. 재단 외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같이 지금 프로젝트를 사업을 같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텔 쪽에도 어찌됐든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뭐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인텔이 그거를 사용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두 회사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되는 부분도 있고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K부분과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다른 어떤 빨간 펜, 구몬 그쪽 관련된 회사들과도 여러 구몬 빨간 펜이요? 네, 빨간 펜 하는 그 구몬인가요? 구몬 네, 맞아요. 맞죠. 네. 그쪽에서도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빨간 펜 구몬? 빨간 펜이 빨간 펜은 구몬인가요? 구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교원. 대교인가요? 대교? 대교 빨간 펜 대교는 대교인가요? 눈높이. 눈높이인가요? 네. 어쨌든 그 옛날 학습지 생각나네요. 회사와 어렵네요. 아, 제가 정확하게 어쨌든 기억이 안 그렇다. 나요. 이 학습지 네. 회사와 이 회사 소프트웨어를 오. 제공을 하고 같이 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고 네. 수익도 흑자 전환했죠. 아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고 소프트웨어 뭐 판매 비용인데 영업이익 12억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 아마 영업이익 한 6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성장이 좀 큰 굉장히 폭으로 늘어나네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회사라든지 솔루션 업체들이 실적이 그렇게 쏙 좋진 않잖아요. 원래는 굉장히 안 좋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좀안 재고가 좋았었죠. 안 좋았는데 왜냐면 이제 좀 좋아진다. 그 당시에는 개발 중이었던 상태였고 네. 이제 앞으로 상용화되는 제품들이 실제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그 제품들을 가져다 쓰면서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영업이익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네. 네, 디지털 플랫폼 관련 시장도 사실 큰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 TF를 인수해서 구성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맞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TF를. 이 새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도 어느 정도 그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뭐 다른 어떤 이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많이 있어요. 부동산 테마가 가장 네. 크고요. 오늘 뭐 사실은 건자재 관련된 뭐 리모델링 관련 업체들이 교육주들도 올랐어요. 교육주도 많이 네. 올라갔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5월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쵸.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거를 좀 돌려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뀔 때 정책을 보면 4대강이 그렇죠. 관련해서 4대강 테마가 막 들썩였다가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지만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다시 또 달려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엄청 많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뭐 네.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 테마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수익을 내는 구간이라기보다는 5월 윤석열 당선인이 정식적으로 취임하고 정책들을 펼치기 전까지 어떤 주식을 조금씩 담아두는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GDP 관련주로 되잖아요. 네네. 네, 대표님 혹시 네. 뭐 붙여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더 붙일 거 있죠. 붙여주세요. 회사 이름만 딱 보면은 네. 쇼미더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약간 이름을 좋아하시나 봐요, 대표님은. 성경학적으로 PFX처럼 네, 접근하시네요.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딱 찍습니다. 관상을 보듯이. 네, 그렇게 이게 될 상인가 이렇게 이게 그래 보면서 될 상인가요? 네, 될 상인데요. 보니까. 될 상이에요? 네. 올해 이 정도 실적 나오게 되면 충분히. 근데 아까 아파트 프로젝트라고 아파트 네, 하셨잖아요. 네, 프로젝트. 저는 요즘 부동산에 꽂혀가지고 아파트 프로젝트인 줄 알고 여기 부동산 관련주 이럴 뻔했습니다. 그게 아니네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회사들은 일단 상장하고 나서 그냥 그래라고 보다가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또 투자 자금 또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변하기 시작하게 되면 의외로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쪽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파치 프로젝트의 승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이 빅데이터 업체들이 해외 어떤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과는 사실 비비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아직은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아파치 프로젝트의 탑 레벨 프로젝트로 선정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바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해외 업체들과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피어 그룹과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몽고DB라는 나스닥 상장사는 시총이 지금 30조가 넘어가요. 글로벌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 글로벌적으로 비교를 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몽고 데이터베이스라는 DB라는 회사는 뭐 시총이 30조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비상장이지만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글로벌 6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니오4j라는 Neo4j라는 회사는 투자 가치, 그러니까 투자 유치된 기업 가치로 시총이 3조 원이 다다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지금 갈날이 아주 그렇죠. 많은데요. 현재 괜찮은 시가총액과 게 비교를 했었을 때 2천억 비트나인이 수준이니까. 또 지금 글로벌 순위가 9위더라고요. 9위입니다. 네, 10위 얼마 안에 차이가 안 들어있어요. 나네요. 네, 얼마 차이가 그러네요. 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그런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 회사가 성장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어디까지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될지도 네.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나인 국내 유일의 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뭐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데 아파치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진출 기대감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5%대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주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마 21선이 조만간 올라올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다가 21선까지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지 않고 꾸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한 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5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이후에 네.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가는지 거기까지도 한번 계속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아파치 프로젝트의 어떤 탑 레벨로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시영 사장님의 잘주 비트나인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4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주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민성님이 콕톡 종목이랑 매수자들 종목이 제일 잘감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그녀들의 종목 콕톡이 종목 맛집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소문이 퍼졌나요, 사장님? 근데 사장님이 여태까지 주셨던 아직 종목들도 압구정까지는- 되게 잘 갔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압구정까지는 아직 소문이 안 갔나 보네요. 사실은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항상 다른 방송들도 많이 나가지만 항상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방송이니까 긴장이 많이 되겠죠. 근데 그렇죠. 여기 올 때는 항상 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에 한 3년 전에 봤던 내용들도 막 떠오르거든요. 오, 이렇게 갑자기. 예, 갑자기 우리 기억력이 이렇게 좋아지고. 미주님들 보고 이렇게 머리가 하면 맑아지고.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아서 네. 이 방송에서만큼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나 내용들은 뭐 믿어보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아, 그렇죠. 네. 예. 두뇌가 원래 갑자기 그래요. 명석해지는 아. 시간. 그러니까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탈의 경지가 막. 네, 예, 해탈의 네. 오늘 만우절 땡겨온 거 아니죠? 4월 1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 김지민 님이 테이펙스 우리가 이것만 하지 않지롱 하셨어요. 않지롱. 맞습니다. 네. 2차 전지 테이프, 아까 그리고 뭐 종이빨대 얘기도 했죠. 종이빨대, 네, 리유저블 리유저블 컵.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테이펙스 얘기 나눠봤고요. 아이디 존버하자. 테이펙스 10만 원 가자라고 하셨어요. 10만 원 더 보신다고 하셨죠? 김민수 대표님? 네, 10만 원이 다가 아니지롱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냥 잘 지켜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톡톡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익 QNC입니다. 반도체용 쿼츠와 세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올해 초부터 주가가 좀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현재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작년 말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한번 마감가를 체크해 보시죠. 원익 QNC 오늘자 0.38%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원익 QNC 오늘 모주로 누가 가지고 오신 거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이 종목 몬단 주식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네. 우리가 예뻐질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점들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주식을 가져왔으면 잘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장시영 차장님만 믿습니다. 원익 QNC.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이 종목을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잘주로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주가의 어떤 이 박스권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의 어떤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응집하고 있는 에너지가 네. 어. 계속 이제 다
지금 쌓아놨다. 갈 자리예요, 네, 지금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이제 곧 그쵸. 출발을 해서 잘난 주식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 높다. 예, 예,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작년 4분기 실적이 3분기 대비해서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좀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들리는 얘기들을 다 조합을 해봤었을 때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다.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좋아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4개의 이 업을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쿼츠 사업, 쿼츠. 세라믹, 세정, 세라믹. 램프, 세정. 네. 램프? 세정. 예, 그래서 2개 부분이 굉장히 크죠. 세라믹과 쿼츠 사업 부분이 굉장히 예. 매출 비중이 커요. 영업이익은 사실은 쿼츠 부분이 조금 잘 나오고 지금 있는 보니까 상황이고. 쿼츠가 쿼츠가 39%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그렇게 좀 되어 있는 거고 쿼츠 쪽은 뭐 하는 회사냐면 그냥 반도체 이송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유리 제품인데요. 뭐 실리콘을 불순물이 묻지 않게 이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세라믹은 뭐 다 아실 것 같고 반도체 소자로 사용되고 램프는 이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좀 세정하거나 이럴 때 뭐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램프인데 매출 비중은 좀 적습니다. 램프 쪽은. 그리고 세정은 아시다시피 세정하는 부분인데 뭐 반도체 전방 업체들이 증설에 계속해서 거듭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수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제 쿼츠 사업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2분기 실적부터는 야 너네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이 불안 심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자기네 자회사한테 받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KCC와 나눠서 미국의 모멘티브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KCC가 실리콘 실리콘 사업부를 사업부를 가져가고 가져가고 이 쿼츠 네, 사업부를 쿼츠 사업부를 가져왔죠. 가져왔죠. 그래서 원재료를 그 모멘티브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로부터 받아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재료가 급등한다 해도 우리 자회사잖아요. 네. 만약에 원재료 급등해서 준다고 하면 자회사가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모 회사에게 이 원재료를 납품한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뭐 다운시킨다 원재료는 항상 하더라도 부담이 없네요. 부담이 그러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전가시키느냐 안 느느냐 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원자재에서 아예 우리 리스크가 자회사니까 없네요. 자회사가 리스크가 네. 거의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뭐 같은 상쇄할 수 회사니까 있다.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모회사, 그러니까 모회사라기보다는 어떤 그 고객사의 네. 어떤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압박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2분기, 3분기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다. 네. 우리 대표님도 계속 메모를 하면서 듣고 계시는데 여기는 이름이 어떤가요? 저녁 뭐 먹지 이거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보니 이 회사 쿼츠 맞습니다. 맛집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 여러 차례 매매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왠지 반도체 쪽이 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힘이 없다 보니까 네. 좀 가려워진 것 같아요. 아, 작년도 실적 그렇게 좋았었고 올해도 기대가 될 만하게 되면 네. 주가가 이러고 있는 거는 좀 억울하지 않나 아.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다시 언젠간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못주가 잘 주로 네. 한 주 만에 가능합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뭐 네. 시장에서 이제 우리 그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아시게 될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씩 거래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시장에서 안 알려져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굉장히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조금만 있습니다. 돌아온다면 네네 그 맞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네, 나오더라고요. 업종 자체가 사실은 네.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이 장비 회사만 쪽이 좀 수혜를 잘 받고 가던데 있죠. 이제 소재 쪽도 이제 움직일 때가 맞습니다. 됐다라고 봐도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쿼츠 수요는 꾸준하다. 네. 꾸준하게 어쨌든 이 쿼츠라는 게 사실은 그 소모품이거든요. 예. 맞아요. 대부분 뭐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뭐 6개월에서 또는 길게는 뭐 맞아요. 1년, 2년 정도까지 계속 쓰기도 교체를 하는데 해야 계속 되니까. 교체 수요가 있고 반도체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정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원재료 부담이 없는데 그거를 바로 판가에 또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 했을 때는 영업이익 그러면은 상승률이 플러스네요. 더욱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최근 쿼츠 가격이 10% 정도 급등을 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또 반도체 제조사들의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소재
수직 계열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맞습니다. 자회사 모멘티브의 실적 개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대표 쿼츠 부품 제조사 뭐 월덕스도 있고 네. 이 부분과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월덱스도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업을 영위하지만 TCK라든지 네. 하나머티리얼즈 그러니까 같은 업종로에 있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죠. 네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자회사로부터 안정적인 원재료를 싼 공급받고 값에 있다.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크죠. 지금 현재 뭐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조업체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원재료를 얼마나 싼 값에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느냐가 최근 올해 또는 뭐 내년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뭐 문제점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 본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손쉽게 또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긍정적인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익 QNC 지금 27,000원대에 좀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좀 박스권에 갇힌 느낌인데 주가 좀 재평가 기대를 해봐도 네, 될지 향후 맞습니다.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60일선의 근처에서 힘을 응집하고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터지는 순간 매수 시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60일선을 추가적으로 뚫지 못한다면 다음 주에도 이 주식은 못 주가 될 겠지만 네. 만약에 이번 주에 또는 다음 주까지 해서 이 60일선을 추가적으로 빠르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버린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잘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일선이 지금 60일선에 한 있나요? 26,000원 그쵸. 돈인가요? 그 근처에 네. 지금 다 몰려 아직은 있어요. 조금 60일 남아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지 100원 않을까요? 남아있네요. 100원 정도 남아있어요. 금방이에요. 60일선은 100원 거의 남았지만 붙어 있어요. 20일선도 뚫어야 되고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밑에 100원 있어요. 드릴게요. 21선. 강하게 21선이 지금? 밑에 있어서 네. 거래량을 동반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하게 뚫어줄 거래량을 것이다. 동반해서 강하게 뚫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의 어떤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반도체 예를 들면 장비에서 소재로 옮겨질 때 이 회사가 대표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는 강하게 만약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준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원, 4만 원 뭐 지속적으로 좀 단계들을 밟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서 이 주식은 좀 빠질 때 산다기보다는요. 지금 60일선을 뚫은 어떤 그런 시점이 나왔었을 때 네.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강하게 조금 수급이 들어와서 뚫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줄 때 얘가 그렇죠.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보일 충분하니까 때 매수를 네, 해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거래량이 아니면은 동반해서 조금 더 네. 기다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동반해서 60일선을 뚫어준다면 다음 주에도 당장 잘주가 될 수 있는 오늘은 못 주인 원익 QNC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진이의 리포트 콕톡으로 한 번 더 증권사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 모멘티브의 실적 개선 부각이란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원익 QNC는 미국 모멘티브 쿼츠 사업부를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자회사 모멘티브를 통해 반도체 쿼츠 소모품의 원재료를 조달 중인데요. 모멘티브가 원익 QNC 쿼츠 사업부에게 공급하는 물량은 모멘티브 매출의 약 10% 수준입니다. 최근 쿼츠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며 자회사 모멘티브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톡톡 시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볼 못주는 대상입니다. 11년 동안, 1년 동안 지금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 5월 이후에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료주 안에서도 좀 못난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 저점이 한 26,600원까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40%까지 빠진 바가 있는 건데요. 현재도 저점 대비해서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마감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상 오늘장 0.43% 하락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22,700원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데 대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김민수 대표님의 못난 주식인데요. 지금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지금 음식료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좀 가는 종목들은 있고 네. 이게 판매 전가가 안 되는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상 어떤 점들을 봐야 됩니까? 대상은 못난 주식에 상을 준다 그러면 대상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못났다. 너무 아픈데요. 이게 안 네. 받고 싶은 상이네요. 네, 참 억울할 수도 있겠고, 네. 예,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고추장 김치 다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고추장은 이거죠. 네. 브랜드 얘기도 되나요? 그럼 네. 네. 청정원. 청정원. 네. 그리고 또 김치는 김치 종갓집. 종갓집. 어우, 네. 왜 이렇게 말씀하셔도 잘하세요? 돼요? 네. 잘 저희 주변에 다 마트 가면 보이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왜 이쪽을 주목을 하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요즘 뭐 사료, 비료 거의 다 뭐 투더문이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은 곡물 가격들 올라가고 뭐 전쟁 리스크 때문에 다 부각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에그플레이션을 논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정점에서 꺾일 수 있는 모멘텀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예전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크림반도 합병할 때 네. 그때도 곡물가가 급등하다가 음. 합의하자마자 그때부터 한 2, 3일 만에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러시아 전쟁이 합의되면 바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노리고 곡물가가 떨어지는. 혹시나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네. 그러면 한번 음식료 업종은 반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을 바라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곡물가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을 작년에 몇 번 했고 올해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인상을 시킵니다. 따라서 네. 우리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땅 파서 장사하면 안 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올려놨는데 여기서 그럼 곡물가도 올라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음식료 업체들에서 곡물가 내렸으니까 우리 내릴게요. 이런 거 할 수는 보셨나요? 없죠. 그렇죠. 올린 올리면 안 가격은 내려요. 네. 올리면 안 되죠. 새우깡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뭐 가격이 계속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럼 반대로 가격이 내린다. 그러면 음식료 업체 쪽에서는 얼마나 큰 수익을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사료 비료 업체들을 따라가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네. 그렇다고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오는 동향 보셔서 차라리 노리신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못 갔던 종목들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러면 이런 쪽이 한번 트리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면서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또 수익 내서 김치 사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그 포켓몬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네.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끌어주는 어떤 좀 대중적인 모멘텀 이런 게 네. 있으면 확실히 잘 가는 것 같은데 김치라던가 사실 뭐 청정원이나 종갓집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음식 자재들이 네. 많이 세계로 판매가 되고 있고 뉴욕에서도 뭐 떡볶이라던가 뭐 중국에서도 김치라던가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로벌적으로 대상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어떻게 좀 볼 수 있나요? 일단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미국에 한번 보내주세요. 홍보 대사 가서 드시고 오실 하시겠습니까? 가서 거예요? 체크하고 네. 이거는 여기 K마트에 있습니다. 이거 다 네. 얘기하고 제가 체크하고 올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라면 같은 경우도 네. 이제는 소울푸드잖아요. 그렇게 됐죠. 전 세계인의 소울푸드가 예. 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만큼 방탄소년단의 효과도 컸죠. 그렇죠. 거기 또 이제 브이로그나 몇 네. 번 잠깐 올라오기도 하게 되면 저거 무슨 음식이냐. 그러면서 맞아요. 다 환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도 요소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효과들도 꽤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K푸드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좀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김치는 그래도 K푸드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예전에 별그대에서 네. 치맥이 유행을 해가지고 아, 김수현이랑 네. 전지현이 치킨을 계속 시켜 먹어서 네. 단체 중국인들이 관광 그때 왔잖아요. 단체 관광에서 뭐 30인분, 300인분 뭐 이렇게 한강에서 막 시켜 먹고 그랬대요. 천이나 빨리 좀 종갓집 김치가 그런 위상을 갖게 되면 좋겠네요. 근데 네. 저는 한편으로 이제 김치나 고추장은 필수 소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매 전가가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시영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뭐 예전에도 뭐 기후 변화라든지 또 관련해 가지고 곡물 가격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라면 가격 하나 오르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앞서 이제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번 오르면 안 내리거든요. 근데 올릴 때 이러한 어떤 뭐 시대적인 어떤 변곡점이 생겼었을 때 전쟁이라든지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곡물가가 갑자기 급등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필수 소비재들의 어떤 가격들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올라간 가격들이 이런 어떤 이 대상이라든지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10년 먹거리를 정해버린다는 거죠. 10년 영업이익을 정해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시점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회 요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청정원이나 종갓집 등 K푸드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HMR 부분에서도 매출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HMR이 뭐의 약자인가요?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발음 좋으신데. 이제는- 메이저리거야. 이제는 함부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혼자 소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네. 모두 다 이제 이런 쪽을 하나씩 하겠다라는 쪽에서 뭐 캔도 있을 거고 거기다 냉동식품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 코로나19 때 좀 수혜를 많이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냉동식품 지겨워. 이제 안 먹을래라고 하는 기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1인 가구들이 확산되면서 그래도 바쁜데 빨리 먹고 때우자라고 하는 또 밀키트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매출의 기대감은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상이 최근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이 현재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간략하게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실적이 한 12% 줄었습니다. 한 영업이익 한 1,500억 대인데 시총이 7,800억 대입니다. 많이 싸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의 모멘텀은 없다고 하더라도 싸진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강한 반발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대응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톡톡 시간에는 잘난 주식 두 종목, 못난 주식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주고치 두 분,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지점 차장, 그리고 김민수 레모니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는 매일 4시에 찾아옵니다. 네, 미주 여러분들이 내일도 웃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많이 해서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유현진 보러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미주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